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자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요. 유동성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파악을 해서 채권 안전형 펀드, 그 다음에 은행에서 95조 조성해서 채권 시장이 좀 안정화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저녁에 또 큰 사건, 앞으로 큰 사건일 거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는 다룰게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채권이 만기가 됐는데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안 갚고 그냥 만기 연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돼서 갚아야 되는데 만기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투자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저 회사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원금을 갚다 보면 자본에서 갚아야 되니까 BIS 기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만기 연장을 해버린 건데, 문제는 그게 대한민국 채권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채권을 사는 거에 대해서 거의 스톱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굉장히 경색이 됐다가 아주 우량 기업들도 차환 발행도 못했잖아요. 가스공사도 채권을 다 팔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그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내일 주식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지만, 오늘 밤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인상할 예정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 3.0에서 3.25, 3.75에서 4.0, 4%대 금리 시대를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는 체력이 좀 약하잖아요. 이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자, 그래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이런 자금의 흐름이 깨지고 부동산 PF가 깨지고, 부동산 PF가 부실이 지금 드러나고 굉장히 부작용을 겪고 있잖아요. 자, 근데 또 금리를 올린다는 거야. 굉장히 기업들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채권 발행하는 것들이 7%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8%, 9%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8%, 9%의 자금을 빌려서 설비에 투자해서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남기겠어요? 남기기가 쉽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기업들이 금리를 올리면. 지금 미국도 죽겠다고 그래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죽겠다. 속도 조절 좀 해라. 그런 압박이 연준에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전경련이 이 한국은행에 그런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 기업들이 다 도산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기준금리의 차이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아주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황에서 그 레고랜드발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 흥국생명,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콜옵션 미행사 사태가 좀 일어났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 이런 자금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주식 시장도 보이고 부동산 시장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금 경색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식 투자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저도 오늘, 오늘도 요즘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계속 올라오니까, 거의 원금 다 회복한 것들은 다 팔아가지고, 역시 고금리 상품에 다 넣고 있어요. 지금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자금 시장의 동향을 보면. 자,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중국 경제가 불안하고 유럽과 영국의 금융 혼란이 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엔화 가치 폭락은 일단 이제 국채하고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미국 국채하고. 저 그거 연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준이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기업이 죽겠는데, 미국이라고 금리 올리면 미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인들이 이렇게 금리 조절 속도에 대해서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연준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또 기업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 계속 올려야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파월이 이게 중간선거가 끝나면 어떤 결단을 하겠죠. 자,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미국의 경기는 아직 좋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압박은 계속 오고 있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되겠죠? 미국의 물가 폭등은 계속 되겠죠? 미국의 서민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서민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가 힘들어져 하는 거야. 금리를 안 올리면. 자, 근데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연준에게 닥치고 있다. 자, 오늘 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그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070만 건으로 8월 달 1,030만 건보다 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아직도 사람을 많이 고용하겠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라는 게, 이런 그 지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게 연준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 그러면 임금 상승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금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고착화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인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구조적인 함정.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되고 있고,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부도가 나고, 또 고용은 작살나고. 자, 그렇지만은 이 인플레이션을 안 잡으면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매파라고 해야 되나요? 강경한 사람들은, 레리 썸머스 같은 사람들은 연준의 물가 목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지금 4%대까지 오늘 올리면 4%대니까 금리를 5.5%까지 올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했고, 자, 레리 썸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5.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우리는 이제 주담대 7%를 넘어서 이제 주담대 9%까지 갈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24일날 마지막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소한 빅스텝. 자, 하겠죠. 이제 연준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한 4.0 되면 지금 한국이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0.75에서 1.0을 올려야 돼. 근데 지금 상황으로 0.75를 올리기가 어렵겠죠. 지금 계속해서 그 금리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마비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최소한 3.5까지는 올리겠죠. 미국은 한 4.0, 우리나라는 3.5. 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양국 간의 금리 차이는 0.5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달러들이 좀 빠져나가겠죠.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면 대한민국 역시 기준금리가 4%를 뚫는다 이거죠. 자, 4%대 뚫으면 채권 금리가 이제 8%, 9%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돈을 못 구하는 경색에 굉장히 시달리는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자, 4%대가 나오면 지금 7%대에 진입한 주담보대출이 주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실용대출 최고금리는 8%를 넘어 9%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프로로 갔을 때 그 주담보금리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5억 원 정도 주담대를 4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원리금 균등상환이니까 금리가 3%였을 때는 월 원리금이 179만 원. 이 정도면 낼만 했죠. 저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자, 금리 7%가 오르면 월 원리금이 311만 원. 그럼 한 700만 원 버시는 분, 700만 원이면 부부가 합산해도 연봉 한 1억 원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한 311만 원. 자기 수입의 한 3분의 1 이상이 나가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 힘들어지죠, 생활이. 자, 9%대 되면은 약 386만 원, 거의 400만 원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 더 나가.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제 9%대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도 못 해. 집을 팔 생각만 하지. 절대 살 생각을 못 해요. 자, 지금은 금리가 모든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고 있어요. 전세 시장, 매매 시장. 오늘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아주 디테일하고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제목을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 국제 시장에 미세한 경련의 신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기의 신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깊고 폭넓은 유동성을 자랑하는 미국 국제 시장에서 미세한 경련 신호가 나오고 있다. 뭐 미국 국채는 뭐랄까요, 보증 수표니까 그 현금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달러잖아요. 달러 자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수요가 받쳐주니까 그 넓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뉴욕 월가와 워싱턴 정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와 미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진단했는데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채는 그냥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 주축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축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새로 발행하는 금리 채권이 미국 국채가 있을 거고 옛날에 발행한 국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저금리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라는 거. 옛날에 발행한 저금리의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잖아. 근데 옛날에 저금리에 발행했던 국채를 누가 살라고 그래요?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안 살라고 그랬죠. 사면 떨어지니까. 자,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자, 현재 발행되는 국채는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저금리의 국채를 사려는 매수자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게 큰 문제죠. 최근 제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채권 시장에서 적절한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 미국 국제 시장에서 유동성 우려가 일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상환 발행을 못 하잖아요. 채권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국제 시장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미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 논란은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지속 속에 양적 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이것이 국채 매수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엔화가 약세인데 일본이 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국 국채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미국 국채를 사는 매수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살 여력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금리를 올리는 것은 위기가 올 수 있다 해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배경하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로 오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미 국채 시장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 국채 금리가 너무 오르며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이 떨어져 매수 유동성이 줄어들 신호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라고 금리 올리면 부작용이 없겠어요? 이런 부작용이 세계 금융시장의 주축돌인 미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금융 컨설팅 업체의 조 브루스 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국채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 금리는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유찰이 되면 더 오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와 자동차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고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끼어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은 계속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국제시장이 죽고 국제시장이 죽으면서 은행의 모기지 금리를 올림으로써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얘기가 상황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자, 속도 조절론이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겠죠. 왜냐면 미국 국채가 안 팔리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JP 모건 체이스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보고서에서 구조적
그 매수 수요의 부족을 지적했다. 바로 이제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국채 구조적 매수 수요의 부족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 영국 국제시장에서 발생한 발작적 매도가 있었죠. 영국 채권을 매도한 거죠. 자,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일본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이 이제 미 국채를 매수하고 있는데 이 해외 국가가 미 국채 유동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의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많은 펀드들, 많은 자금들이 채권을 사지 않으면은 결국은 국채 매수자가 사라지는 그런 유동성 위기를 미국이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설설 나오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 돈이 다 국채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계속 완전한 국채니까. 그러면 미국도 역시 기업 투자에 필요한 회사채 쪽으로는 돈이 잘 안 가게. 거기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한전채를 발행하면 한전채로 다 가듯이. 그리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회사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과연 그 기업이 그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자, 미국도 그런 우리가 똑같은 그 회사채에서의 그 유동성의 자금의 경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가 심하고 투자자들은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으로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기본적인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 어떤 표준이 되는 금리니까 다른 연동되는 상품들은 막 금리가 폭등할 거 아니에요. 안 사주면 금리가 폭등하는 거예요. 이 다른 채권이라는 것은.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다시 우리 상황으로 들어와서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무역 수지 몇 개월인가요? 거의 올해 들어서 계속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그리고 레고랜드발 회사채 시장 마비. 자, 그거 그나마 은행을 통해서 95조 정도 공급을 해서 안정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흥국생명 5억 불 영구채 조기 상환 실패. 자,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채권을 안 산다라고 하면 또 이런 그 영구채 조기 상환 실패 위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신용경색 리스크를 자극하는 다른 요인은, 그리고 또 국내 신용경색 리스크를 자극하는 다른 요인은 뭐냐면, 이건 다른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 또는 CDS 프리미엄으로 볼 때도 차이나 런,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계속 돈을 빼고 있잖아요. 중국 체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나 중국의 기업인들이, 이게 이제 중국 리스크거든요. 이 중국 리스크가 커지면은 우리의 위기도 커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CDS 프리미엄도 급등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도 금리를 올림으로써 미국 국채 유동성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차이나 리스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레고랜드발 회사채 시장 마비, 부동산 PF의 문제, 거기에 보험회사들의 영구채 조기 상환 실패, 자금의 경색, 기업들의 채권 발행, 차환 발행 실패.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할 것인가, 내 자산을 지켜나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 돈을 빼고 있다고. 돈을 빼서 고금리 상품에 넣고 있다고. 그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